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체감 높은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4일 심의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개선 과제 13건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4일 경제단체 법률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 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번 심의에는 경제단체, 민간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민생 편의를 증진하고 경영환경 개선하고 행정절차 합리화하는 등 해당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규제혁신 심의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총 9건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행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의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개선사항 보시면 소유 거주 기간이 일정 기간 보면 5년 소유, 그리고 거주 기간은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하네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기간을 고려해서 소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행 보시면 혁신지구 내 저수익 공익시설, 공동이용시설, 공공임대상가주택 등을 말하는데요. 해당 공익시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공간 지원 리츠를 도입했으나 우선 공급 요건이 없어 계획적인 공급 및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선사항 보시면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 지원 리츠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사업자 사업성 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형 항공 운송 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행은 소형 항공 운송 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으로 승객 좌석수 제한 50석 이하였죠. 해당 제한에 있어 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개선사항 보시면 소형 항공기만 운영 가능한 도서 공항 개항 2025년 울릉공항이 이제 개항하죠. 도서공항 개항에 맞춰 항공기 제작 여건,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서 승객 좌석 수를 최대 80석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요 항공기 제작사 주력 생산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에서 150석으로 변경된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청소용 및 석유류,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 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행 보시면 영업용 화물차 수급 조절제에 따라 청소용 차량 및 석유류,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은 각각 동일 차종으로만 교체가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개선사항 보시면 청소 수송용 차량을 유사한 다른 화물차종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업계가 시장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 보면 역세권 개발 사업 절차 중복 해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 보시면 역세권 개발 사업 시 개발 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구해서 절차 중복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가 있었는데요. 개선사항 보시면 실시 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서 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로 지빈의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 보시면 가스 공급 시설은 지빈에 이미 도시 군 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도시 군 계획 시설 중복 결정을 필요로 해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선 사항 보시면 가스 공급 시설을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 없이 부지 점용 허가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행은 미끄럼 방지 포장의 설치 제한 규정으로 인해 신설되는 도로의 터널 입출구 등의 미끄럼 방지 포장이 필요함에도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하네요. 개선사항 보시면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신설 도로나 포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 공사 방법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행 보시면 철도보호지구에서 전봇대 등이 넘어져 정전, 감전, 우려 등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신고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노면 전차의 경우 10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개선 부분을 보시면 철도보호지구일지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먼저 시공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긴급시설 복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보시면 건설기술인 자격, 경력, 교육 등에 관한 기준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알아보면 첫 번째 이제 자격 측면에서 건설기술인 자격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기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 지도사에 대해서도 기술인 자격을 인정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경력 측면에서 보시면 건설기술인이 해외 활동 경력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 측면을 보시면 건설기술인의 교육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교육을 인정하고 안전 분야만 인정되는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교육을 토목, 건축 분야 등으로 확대 인정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은 올해부터 규제 혁신 심의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쟁점과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권위자가 참여해서 심층 토론을 하는 국토교통 규제 혁신 자문회의에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저와 함께 해당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체감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제 가족들과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보내서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해당 부분 꼭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한 완화 등이 이제 절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서요. 더욱 좋은 그런 대한민국,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